레디 큐! 부산 중구 역사 문화를 알리는 액티브 시니어 부산 중구의 크나픈 기억, 부산 역전 대화제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중구와 새우가 그 당시를 기억하는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라서 어찌 될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성의껏 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50년대) 부산 중구에 화재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태어나기 전이라 이야기만 많이 들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953년 11월 27일 날 8시 한 30분 돼서 불이 났는데, 그때는 6.25 사변이 50년에 났으니까 피난민들이 전부 다가 전국에서 부산에 다 몰려와 있을 때인데, 6.25 전쟁 중 피난으로 인해 인구가 부산에 집중되면서 주거지를 비롯한 기반시설의 극심한 부족을 겪게 되었다. 이에 부산 시내에는 판잣집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와 전기시설 등은 턱없이 부족하였고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시대였다. 하루에도 몇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사람들이 부산이 아니고 불산이라 해야 된다. 너무 불이 많이 나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4개 동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주동, 중앙동, 대청동, 그 동네가 다 없어지고 부산역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 부산역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40계단 앞에 무역회관 자리 그 근방에 있었어요. 지금 세관 바로 옆에 그 자리에 부산역이 멋진 역이었습니다. 그거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타버리고, 그 다음에 KBS 방송국도 완전히 탔어요. 그 다음에 부산일보사, 부산우체국 이게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보통 큰 불이 아니었어요. 1953년 1월 국제시장 화재 발생. 1953년 11월 27일 부산 역전 대화재. 부산 중구의 피난민 판자천 일대에서 발생하여 부산역으로 번진 화재 사건.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정말 고마운 분이 있었어요. 미국의 워터컴 장군입니다. 이 장군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워터컴 장군은 불난 걸 보고 미국의 천막을 여러 수백 개를 갖다가 쳐줬어요. 그 허허벌판에 이재민들이 살게 하고 먹을 것도 대량으로 갖다 줬습니다. 그때 워터컴 장군은 군수기지 사령관이었어요. 미국 의회에서 너 이리 좀 들어놓으라. 뭐 때문에 군인들 먹이라고 준 음식을 전부 이재명에게 주고 왜 네가 그따구 짓을 했느냐. 그런데 그 워터컴 장군의 대답을 제가 여기에 써가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미국 군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한 곳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들을 돕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전쟁은 칼과 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워터컴 장군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국회의원들이 전부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부산 역전 대화재 발생 1주년을 맞아 1954년 11월 위트컴 장군을 기리며 세운 공덕비는 중앙역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부산 역전 대화재
표지석만 남아 있습니다. 이 워트컴 장군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실 때에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지금 유엔 묘지, 장군 묘지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날 이분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어요. 위트컴 장군이 걸어가는 모습인데 아이들 4사람을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이 큰 동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화재에 대해서 왜 이 장군 이야기를 오래 하는가 하면은 이 장군께서는 그 이재민들만 도운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은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미국의 잡지에 전부 표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부산대학이 그 터를 30만 평인가 부산에서 얻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불도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전부 다 군인 장비로 가지고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메리놀 병원도 위트컴 장군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은 유엔 공원 묘지에 가셔서 위트컴 장군의 동상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감회가 다르기 싶습니다. 중국 아세요. 화재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의 화재 원인은 지금도 밝혀지지 안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건대는 영주동 판잣집에서 거의 삽시간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불이 왜 그렇게 크게 났느냐, 지금 그 판잣촌 말고도 집들이 탄 거는 일본 적산 가옥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쓰던 집도 전부 다 목재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참 성냥통같이 그렇게 불이 번져가지고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요즘 맹골의 벽돌집이 아니고 전부 다 목재 건물이니까 그때는 막 불만 났다 하면 홀라당 타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화재 이후 중구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1954년 12월 10일 영두산 화재도 발생했다. 영두산 판자천 윤동근 씨 집에서 불씨가 번져 1093채의 판자집과 8,000명의 이재민이 발생, 또 영두산의 나무들이 모두 탔다. 1953년 1월 국제시장 대화재, 그해 11월 부산역이 화마에 휩싸이고 1954년 12월에는 영두산 피난민촌이 대화재로 많은 이재민을 내면서 수신인 용의 힘을 빌려서라도 화재를 막고 싶은 간절한 염원을 담아 1955년 1월 수화 예방비를 건립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소방서가 몇 개 없었어요. 화재 이후로 요즘은 보수동도 있고 부산 그 역 앞에도 있고 막 많이 소방서가 있습니다. 부산에 그냥 학고방에서 살았습니다. 학고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일본 말인데 판잣집입니다. 판잣집에서 그런 사람이 산다고 볼 수 없지요. 이제 그래가 그때의 주택이 3,132채가 탔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어마어마한 불입니다. 이재민이 한 6,000명 생겼는데 중앙동, 동광동, 영주동, 대청동 이 4개 동이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화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학창시절이 생각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는 문구가 기억나는데요. 제 학생 때는 불조심 강조기간이라고 해서 흰 천에 빨간 글씨로 불조심이라고 적힌 표차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는 참 자나깨나 불조심이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전기도 부족했고 불이 전기가 안 들어오면 호야불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켜고 나무 그 딩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불을 떼고 하니까 불이 참 나기가 쉬웠어요 그때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부산 중구에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우뚝 선 자랑스러운 중구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잘라내야 되잖아. 네, 그죠? 나도 먹고 있는데 한 중간중간 좀 웃기고. 인터뷰를 듣고 제가 어릴 때 몰랐던 그런 화재에 대한 피해라든지 불이 일어난 동기 이런 걸 듣고는 참 불조심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고,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구민의 한 분으로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보고 듣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는 목조 건물도 많고 소방 시설도 안 좋았고, 그런 걸 들어보면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화재 현장을 직접 보시기도 하고 또 그걸 체험하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엄청 사람들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화재는 나면 안 되죠. 불조심해야죠. 중구 문화 역사를 알리는 중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